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주어진 벡터들의 선형 독립을 빠르게 체크하는 방법. 그래서 매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형 독립을 체크를 한다면 비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주어진 벡터 세트들이 선형 독립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통계학에서 되게 유명한 방법도 있죠. 그 아이겐밸류 아까 배웠던 것을 사용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뭔가 쉬워요. 뭐가 쉽냐? 내가 가지고 있는 벡터가 n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세로 형태로 붙여놓은 어떤 행렬 V를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그 V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 V 행렬이 주어지면 이 행렬의 그램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냐? V 트랜스포즈 V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램 매트릭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V1이라고 하는 것을 4x1 벡터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럼 얘가 n개가 있다 라고 하면 V 행렬의 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n의 행렬이 된다. 그러면 이 행렬에 대응하는 그램 매트릭스 G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n/4? 다시 한번 들어요. 순현님, 우리 그 맨 처음에 행렬 곱셈 할 때 행렬 곱하면 어떻게 그게 나왔었죠? 굿, n/n. 그죠? n/n. 왜냐? 여기 지금 V가 4 곱하기 n이니까 V 트랜스포즈는 n 곱하기 4 그리고 4 곱하기 n 이 두 개 계산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n/n짜리가 나온다. 자, 이 그램 매트릭스는 좋은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앞에서 이제 배웠던 2차 형식 행렬에서 분류할 때 배웠던 양의 준정부호, 양의 정부호 행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자, 첫 번째, 모든 그램 행렬, 모든 G는 기본적으로 양의 준정부호 행렬이다 라고 하는 게 성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행렬 V에 대해서 저희가 G를 V 트랜스포즈 V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행렬 V의 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 경우 그램 행렬은 양의 정부호 행렬이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원래 목적이었던 V1에서부터 Vn이라고 하는 게 선형 독립인지 선형 독립이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뭔가 연결이 막 될 것 같은데 좀 안 되고 있죠. 0이 있는지 없는지로 추려내자. 어떤 게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램 행렬의 고유값, 굿. 그램 행렬의 고유값이 0이 있는지 없는지로 추려내자. 오케이? 0이 있다면 어떤 거? 어떻게 판단하시고 0이 없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다 왔네요. 없으면 선형 독립으로 결론 내자. 굿. 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벡터들의 세트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선형 독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걔네들을 열 벡터로 갖는 어떤 B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걸 이제 트랜스포즈 사용해서 B 트랜스포즈 B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램 행렬 G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고유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고유값이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모두 대부분이 양수고 0이 섞여 있는 애들인데 거기에 0이 하나도 없이 모두 포지티브 밸류를 갖는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선형 독립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콜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에 지금 B 매트릭스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B 매트릭스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형 독립인 그 벡터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V 트랜스포즈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그램 매트릭스 인디프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 그램 매트릭스 인디프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밸류를 지금 고르면 고유값만 딱 튀어나왔죠. 그리고 얘를 이제 보기 위해서 라운드 1,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고유값이 0보다 크게 나왔네요. 이 말인 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매트릭스 콜 인디프에 있는 열 벡터들이 다 선형 독립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예? 반대로 콜 디펜던트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 안에는 선형 종속인 벡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벡터 3개가 들어있는 거였는데 얘를 가지고 그램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고유값을 뽑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0이 하나 툭 튀어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서 얘네 지금 B1, B2, B3는 선형 종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정보량은 뭐가 있냐? 두 개의 고유 벡터가 있다.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벡터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0이 아닌 고유값의 개수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개념 이해했습니다. 신기반기. 오케이. 좋습니다. JP님, 그램 매트릭스의 x는 임의의 x인가요? 어디에 지금 x가 있죠? 잠시만요. 요거요. 요거 x. 얘는 이제 임의의 x고, 지금 이 폼이 2차 형식이잖아요. 그죠? 얘 g라고 하는 게 모든 x에 대해서 x 트랜스포즈 gx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g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positive semi definite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였었죠. 이전 그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지금 보면은 이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이제 저희가 봤었거든요. 첫 번째, 모든 그램 행렬은 양의 준정 부호 행렬이다. 근데 이 양의 준정 부호라고 하는 행렬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이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을 해보면 람다 1에서부터 람다 n까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0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 positive semi definite의 성질이었어요. 배움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아이겐밸류의 의미를 아직 확실히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선대 공부하실 때 아이겐밸류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아이겐벡터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소비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뭘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지 되냐면 어떤 행렬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행렬의 그 고유값을 만들어냈을 때 모든 고유값이 양수인 행렬이 있고 모든 고유값이 음수가 아닌 0이 섞여 있으나 다 양수인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고유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positive definite이라고 불러요. 아이겐밸류의 의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선형 독립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그램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B 행렬이 있잖아요. B 트랜스포즈 B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램 행렬을 만드는데 이 B 행렬의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 경우에는 그램 행렬 G의 고유값을 계산을 해보면 걔네들이 모두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B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 경우에만 G 행렬의 고유값들이 모두 0보다 크다. 배움님 혹시 어때요? OLS에서 다중공산성 문제도 선형 독립 문제인가요? JP님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예제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만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콜 인디프라고 하는 행렬에 요 지금 V1, V2, V3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V1, V2, V3가 선형 독립인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램 매트릭스를 만들죠. 이 B 트랜스포즈 B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그램 매트릭스를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것의 아이겐 밸류를 계산을 해봤더니 모두 다 파지티브네? 그럼 이렇게 파지티브가 모두 다 0보다 큰 경우를 만드는 케이스는 언제냐? 내가 지금 방금 봤던 B1, B2, B3가 선형 독립인 경우에만 이렇게 0보다 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다 컸으니까 내가 지금 체크해보고자 하는 B1, B2, B3가 선형 독립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똑같이 B1, B2, B3가 선형 독립인지를 판단하고 싶어서 그램 매트릭스를 다시 만들어서 이 그램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계산해봤는데 0이 들어있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선형 종속인가 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선형 종속인 경우에는 0이 섞여 있고 선형 독립인 경우에는 모든 고유값이 양수인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얘는 선형 독립, B 벡터들이, 그리고 얘는 종속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그램 매트릭스, 여기서도 그램 매트릭스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디프한 애들로 만든 B를 사용해서 만든 그램이고 얘는 디펜던트한 벡터들로 만든 그램 매트릭스인데 역행렬이 존재할까요? 그램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존재할 것인가? 힌트는 고유값의 성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이 있으면 역행렬이 없지 않나요? 느낌적인 느낌. 거의 다 왔는데 왜 그랬죠? 아까 배웠던 그 고유값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계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트레이스랑 두 번째
디터미넌트, 그죠? 행렬식. 근데 만약에 0이 있는 경우에 행렬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행렬식은 고유값들의 뭘로 계산할 수 있었죠? 배움님도 지금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셈을 다 하는데 아이겐밸류 값이 0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행렬식 값이 뭐가 나와요? 그죠? 0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것과 행렬식과 역행렬의 존재성이 어떻게 연결이 됐었나요? 역행렬 계산할 때 우리는 뭘 계산했었죠? 2/2 역행렬 할 때 A 인버스는 2/2인 경우에 디터미넌트 A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이 순서 바꾸고 뭐 부호 바꾸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AD-BC.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D-BC는 이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하는 거고 그 계산한 값이 지금 현재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G 매트릭스는 고유값이 0이 섞여 있으면 이게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자리가 0이 된다. 근데 1 나누기 0은 지금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0은 0? No. 1 나누기 0은 인피니티라고도 정의가 되고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죠. 0으로 나누는 건 저희가 그 정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지금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모두 다 그냥 인피니티가 되는 A의 주어진 A의 역행렬이 모두 인피니티로 이렇게 돼버리는 꼴이 되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요 위에서는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0이 아니므로 1 나누기 0이 아닌 값을 저희 계산할 수 있죠.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셔야겠네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그램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한 매트릭스였어요. X 트랜스포즈 X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을 때 저희가 X 트랜스포즈 X라는 것을 엄청 많이 계산했어요. 뭘 계산하느라? 표본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려고 저희가 중심화 행렬을 X 트랜스포즈 X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뒤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JP님이 OLS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도 선형 독립 문제인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중공선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변수들 사이에 선형 종속성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완벽한 선형 종속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형성으로 가는 선형관계가 있는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 회귀계수 베타 0, 베타 1, 베타 2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냐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이 X가 어떻게 생겼냐? X가 진짜 엑셀에서 우리 열어봤던 방금 풍속, 그 다음에 화씨, 섭씨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X1, X2, X3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n개가 있는 거죠. X1 n개, X2 n개, X3 n개의 어떤 벡터 3개가 있다. 근데 얘네들이 아까 봤듯이 지금 선형 종속이에요. 선형 종속 관계. 그러면 내가 베타 헷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 결국에는 X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X 트랜스포즈 X 뭐죠? 그램 매트릭스네요. 그죠? 얘가 이제 그램 매트릭스예요. 데이터의 그램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행렬의 인버스를 구해요. 그리고는 X 트랜스포즈 Y를 해야지 개수가 구해지는데 이 그램 행렬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선형 종속인 경우에는 그램 행렬의 인버스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왜냐? 이 사이에 고유값이 0이 지금 끼어져 있으니까 행렬식을 구해보면 0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계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방금 아까 이제 화씨, 섭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선형 종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형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산점도를 찍어봤을 때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찍히지 않아도 되게 미세하게 거의 직선처럼 찍혀지는 경우 거의 코릴레이션이 1과 가까운 경우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때 그램 행렬을 구해보면 그램 행렬의 고유값이 0이 아닌 양수들이 나오긴 하는데 양수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는 3 그리고 4 근데 0.0002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디터미넌트 구할 때 얘네 3개 다 곱하게 돼버리면 0과 되게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행렬식이 0과 비슷하니까 역행렬 구할 때는
1 나누기 역행렬 그 행렬식 값으로 들어가므로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구해지긴 하는데 되게 불안정하게 구해져요. 엄청 크게 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의 문제점을 일으키냐? 내가 계산한 이 베타 햇의 값들이 좀 믿을 수가 없게 돼요. 너무 확확 바뀐다거나 변수가 하나 추가되고 줄어들 때마다 엄청 막 베타 값이 막 바뀐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할 때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중에서 선형 종속성이 있는 변수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는 제외하고 회귀 분석에 들어가는 변수를 고를 때 선형 독립인 애들만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넣는 그런 식의 처리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있다. 가 이제 어떤 홀 스토리가 되겠네요. 그죠? 말 그대로 도구로서의 선형 대수네요.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런 성질들을 잘 기억을 해두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형 독립인 애들만 잘 골라가지고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꾸로 배워서 기억이 안 남았었네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겠어? 너도? 보니까? 저기 이렇게 이 두 개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점들이. 저런 걸 이제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크면 아빠가 알려주실 거야. 그러는데 아마 유리는 통계를 좋아할까요? 아빠는 맨날 뭐 이상한 것만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혼잣말로 막 뭐라고 떠든다고 막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오늘도 늦게까지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벌써 이제 12시네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